저희만의 이제 과고반이라고 생각하면, 영재고 같은 영재고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합격을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뛰어난 수학적 능력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붙는다고 이제 알고들 계실 거고요. 뭐 고등과정보다는 영재고 입시과정, 그 과정을 좀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영재고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영재고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갖고서 영재고 입시를 진행하다가 보면 사실은 능률도 좀 잘 안 나오고 성과도 잘 안 나오는 편이라 본인이 조금 다른 과정도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고, 영재고보다는 내가 영재고 가서 정말 꼭 영재고가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영재고 입시도 좀 늦게 시작했고 사실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영재고보다는 내가 좀 더 길게 봐서 과학고를 들어서 어차피 나중에 가서 같은 대학 동기가 될 거니까 좀 길게 보고 진행을 하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과학고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좀 더 일찍 준비하고 노력한 게 많다고 하면 영재고로 가는 게 사실은 솔직히 좀 더 좋은 거,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준비기간이 짧다거나 약간은 뭐 불안감이 좀 커서 성과를 좀 내기 어려워한다는 거. 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여서 그 본인의 이제 성과에 대해서 확신이 좀 약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조금 더 자기가 부담을 좀 내려놓고 좀 멀리 보고 과고를 진행한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고반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과고 입학만이 이제 목표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입학 후에 그 내신 성적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되는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고등 내신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고등 내신 이제 고등 내신이 안정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대학 입학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입학 후를 고려한 커리큘럼이라는 게 뭐냐? 뒤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수업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아까 저희 의준 팀장님 얘기하신 이제 내신과 경시성의 경시성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예시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한가형 문제인데 영어로 나오죠. 뭐 이 정도 학생들은 뭐 어느 정도 다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이러니까요. 시험도 영어로 보고 하는데, 이 부분이 1학년 시험이거든요. 근데 1학년 학생이 시험 보는데 이 문제를 사실은 억지로라도 어떻게, 아까 의진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간을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과적으로만 무조건 풀어낼 수 있기는 한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 경시에서 대수 쪽에서 조금 이제 기초 쪽에서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그런 스킬을 사용을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뉴턴 항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관련돼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접해보고 해봤던 학생들이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경시 쪽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아까 막 강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만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세종가고 내신 문제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제 아무래도 배점이 높았고 뭐 변별력이 가장 높았던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합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1학년 때 나왔지만 함수의 개수를 세는 그런 이제 조합 관련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시 관련 공부를 경시 과목에서 이제 조합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학생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어떤 거를 잡아내서 경우의 수를 빨리 세야지라는 것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과거반이 수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3월 달부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수투하고 미적분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확통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도 있긴 한데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기사라서 이 친구는 미적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는 학생도 있긴 한데 사실 잘 뭐 미적분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확통이 지금 한 40% 정도 되는데 저 친구들은 뭐 생각을 좀 잘못했거나 뭐 잘못 기입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있는 학생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주요 대학을 보시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요. 요즘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은 확통 말고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이 상당히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이제 수투와 연결된 게 미적분이기 때문에 이런 죄송합니다. 미적분이나 또는 아니면 이제 기하 쪽에 강점이 있다면 자연계열 쪽은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이제 과거반 연간 수업 계획인데요. 이제 3월 1일 날 개강을 할 거고 저희가 주당 9T예요. 한 타임이 이제 1시간 20분씩인데 수투는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정석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다 풀면서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추가로 편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 공부를 시킬 생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화와 보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화 수원 핵심주의 유형.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의준반을 통해서 수원까지 확실히 완성이 된 학생이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 크게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올해 개설되는 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학생들 좀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이 수업 내용하고는 관련 없어 보지만 수상화 수원 핵심 유형이잖아요. 근데 이 핵심 유형별로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뭐 삼각함수던가 아니면 뭐 지수 로그던가 이런 각각의 키워드별로 문항들을 좀 이렇게 계속 풀게 할 거예요. 뭐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개념이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유형들이 다 보인다고 하면 관련 유형들에 대한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이 문항들을 계속 제시를 해서 수행을 하게 할 거예요. 풀게 한 다음에 본인이 확실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로 다른 문제들로 또 문제를 풀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이런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학생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게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건데 이런 과정 거치려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계속 매달려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 과거반 학생들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석 기하 조합 교과창이 이렇게 1티씩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과거반을 진행한다고 해서 영재고 입시를 아예 손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재고 입시가 영재고와 좀 합격이 좀 약간 물음표니까 과거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희 애들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영재고 입시도 아예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학생들을 영재고 입시에 도전은 시켜볼 거예요. 근데 이 도전을 시키는데 아무 준비 없이 도전시킬 게 아니고 이런 해석 기하 조합 교과창의 수업을 한 티씩 들어가면서 중등심화나 뭐 수상화 교과 연계하는 이런 필수 영재고 입시 기초 과목들 이런 수업들을 하는데 이 수업들이 뭐냐? 영재고 입시 보면 단답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답형 문항들이 지금 올해 발표된 게 문항 배점이 30%예요. 거의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인데 영재고 2단계 통과 자체가 거의 한 저희가 커트라인 보는 게 한 50%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50% 이상 정도 맞으면 2단계 통과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답형에서만 봤을 때 저희가 70% 정도의 정답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도 이제 각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유형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한 40%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시험들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